제가 생각하는 창의력이라는 거는 그림을 잘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내는 게 창의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AI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이기는 하거든요. 특수한 영역뿐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일반 사람들의 작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온 거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코드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코드를 배우는 것보다는 어떤 툴들을 어떻게 연결할까 이런 관점으로 좀 어떤 툴이 있는지를 보는 거,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거고, 보통 요즘은 뭐 AI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탐구하는 팟캐스트 평범한 사람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유튜버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오늘은 AI 분야의 진정한 선구자이신 닉네임 골비네커로 활동 중이신 김진중 저자님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자님 간단한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중이고요. 네네. 저는 이제 개발자고요. 업으로는 한 25년, 취미로는 한 35년 정도 개발을 계속 해왔고요. 예전에는 이제 한 블로그 검색 서비스를 하는 이제 회사를 창업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야놀자의 R&D 전체 총괄도 담당해보고, 네이버에서 AI 조직 거기에서 리더도 해보고 몇몇 이제 스타트업을 또 거치고요. 지금은 AI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미 좀 AI 관련된 업에서 좀 오래 업력을 쌓고 계셨군요. 엄청 오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꽤 오래되긴 했죠. 네. 그러면은 이 AI가 등장해서 지금 창업하신 회사에 대해서도 좀 간단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컴퓨터 업계가 크게 이제 4번의 이제 변혁기를 거쳤어요. 제 기준으로 처음에 이제 컴퓨터 PC가 나온 거, 퍼스널 컴퓨터가 나온 거, 그리고 인터넷이 나오고 모바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AI, 이렇게 이제 4번의 큰 변혁기를 거쳤는데, 변혁기마다 어떤 좋은 기회들이 생기잖아요. 이번에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뭐 실패를 할 수 있을지언정 시도는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창업을 하긴 했고요. 작년 말에 이제 회사를 세우기는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뭘 해볼까 뭐 이런 거 고민들을 해보고 이제 시도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빠르게 이 AI 업계랑 기술이 바뀌어서 내년이 되면 후년이 되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냥 탐색만 좀 해보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AI 기술의 이제 발전 방향이나 속도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이 되어서 제 기준으로,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어떤 특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디벨롭 해보고 있는 중이고, 아직 디벨롭 하고 있는 중이라 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친구 같은 AI를 만들어보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플레이모어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저도 그 저자님 트위터나 뭐 블로그 참고하면서 좀 계속 좀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모시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이제 출판사가 또 갔잖아요. 네. 최근에 출간하신 책 최고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게 많은 분들에게 지금 좀 사랑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꾸준하게 지금 교보문고 상위에 베스트로 자리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해서도 저도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고 좀 그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할 텐데요.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프롬프트라고 하면은 뭐 챗GPT나 뭐 이런 LLM 모델에 질문을 하는 거라고 좀 단순히 좀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좀 아직 이런 AI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 이제 막 접하신 분들에게 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약간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오셨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한테 질문하는 법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이런 것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지 않고 블라인드 프롬프팅이나 프롬프트 라이팅, 프롬프트를 쓰는 작업 뭐 이런 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일관성 있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작업을 말하고, 이를테면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니거든요.
그 요리하는 것도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요리라는 건 내 머릿속에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뭐 김치찌개면 김치찌개에 심상이 있고 뭐 된장찌개면 된장찌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그 과정을 거치는 거 그게 이제 엔지니어링이고 그냥 요리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요리를 할 때는 레시피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레시피를 만드는 이유가 항상 동일한 맛에 동일한 품질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레시피를 만드는 거고 근데 이 레시피를 만드는 과정이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LLM도 역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늘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프롬프트를 만드는 과정 이거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마 듣고 계신 분들이 이해가 좀 쏙 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요리에 빗대어서 좀 설명한 거는 좀 처음이기도 하고 저도 아직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지만 그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어떤 직군에 속해 있는지 약간 정의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하지? 그 결과물은 뭐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확립이 좀 안 됐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좀 약간 일관되게 만약에 요리를 하면 레시피처럼 딱 그 맛을 원하는 맛이 나오도록 레시피를 연구하는 것처럼 약간 엔지니어링도 그런 LLM 모델들이 일관된 답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그 업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그 그러니까 쓰신 책에서는 그런 프롬프트를 잘 쓰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근데 여기에서는 막 어떤 스킬 이런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담아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잘 답변하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답변하는 과정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기법이 왜 그게 작동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많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저자님의 책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어서 그 AI 시대에 많은 어떤 그 유튜브 컨텐츠나 아니면 언론에서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좀 AI 시대에 특별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좀 중요해진 이유와 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책을 쓰신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좀 굉장히 그 넓은 주제이기는 한데 일단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원래는 한 2년 전 정도부터 LLM들이 쭉 계속 나오고 챗GPT가 나오기 전 거의 1년 정도부터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내부 직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다가 챗GPT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마침 이제 패스트 캠퍼스랑 같이 이제 영상으로 교육 컨텐츠 작업을 하게 됐고 근데 그거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내용일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기술 직군이 아닌 분들이 더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책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건 기술 직군 분들을 위한 책은 아니고 그 위에 기술 직군 아닌 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긴 합니다. 이게 중요해지는 거는 사실 이제 앞으로는 사실 엑셀도 지금 되게 많이 쓰잖아요. 거의 보통 되게 매일매일 쓰다시피 보통 쓰는데 그보다도 AI는 훨씬 더 많이 우리 일상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은 거의 자명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AI가 뭔지를 알아야 더 잘 쓸 수 있고 그런 우리 뭐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처럼 AI 리터러시 우리가 AI 문해력을 좀 더 올려야지 좀 너무 나간 말일 수 있지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기술 직군만 아니고 보통의 사람들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쓴 책이긴 합니다. 근데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 붙어서 되게 기술자들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를 빼면 또 말이 안 돼서 두 개를 다 같이 붙이긴 했어요. 네네, 좀 그 책을 좀 읽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좀 참고가 좀 됐던 것 같고, 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프롬프트에 대한 좀 막연한 어떤 좀 오해,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들이 좀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거나 좀 피해야 되는 좀 프롬프트에 좀 기법들이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갖고 있는 생각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결국은 어떤 목표와 목적을 일관성 있게 달성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가 있어야지 AI한테 일을 잘 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나도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어떤 목적을 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거나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건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AI한테 일을 시키는 거는 뭐 보통의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일관성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개념만 좀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프롬프트를 좀 잘 활용하고 싶은 분들, 뭐 저자님 책도 있지만 좀 이렇게 하면은 좀 프롬프트를 좀 잘 쓸 수 있다라는 좀 방법 같은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예전에는 뭐 이런 논문들이 뭐 한 1년에 한두 번, 뭐 한 6개월에 한두 번 뭐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 거의 뭐 한 달에 한 개씩 어떤 그런 프롬프트 관련된 어떤 논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좀 이러한 상황에서 좀 어떻게 좀 프롬프트를 잘 쓰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그 부분에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기법이나 아니면 프롬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LL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제 변하지 않는 좀 변하지 않는 그런 기법들은 이미 작년에 거의 대부분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런 논문들이나 아니면 그런 기법들은 사실은 이제 확장이나 응용에 가까워서 기본 내용을 알면 이 뒤에 내용들은 몰라도 되거나 혹은 쓱 보고 나중에 활용하거나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잘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LLM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준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작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리 레시피를 만든다고 하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고추장도 넣었다가 간장도 넣었다가 뭐 고추장 2분의 1 넣었다가 3분의 1 넣었다가 막 이런 거를 계속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쩔 때는 되게 맛이 없다가 어쩔 때는 되게 맛있다가 뭐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과정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내가 뭔가를 잘 만들어내겠다라는 거는 사실상 거의 어려운 일이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시도하는 거를 좀 번거롭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리도 마찬가지고 뭐 운전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시행착오 굉장히 많이 거치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도 있죠.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좀 이게 잘 안 되네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해보는 거, 이거를 좀 많이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거에 굉장히 좀 공감하고, 대부분의 좀 처음 이런 LLM 모델들을 챗GPT나 클로드, 뭐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약간 일회성으로 뭔가 그 기존에 저희가 이제 검색 엔진을 사용할 때처럼 뭐 강남 맛집 알려줘 이렇게 하면 딱 그 답을 많은 정보를 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AI 시대의 LLM 모델들은 좀 계속 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좀 멀티턴으로 좀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의도하는 그 질문의 내용들을 얘한테 조금씩 좀 설명을 해주고 하면서 그 답변을 좀 고도화해 나가는데, 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고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뭐
간단하게 뭐 몇 가지 예시를 들거나 아니면 네. 상황 설명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좀 이 얘가 이해를 잘해서 좀 더 그 고도화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가장 앞에서도 뭐 이야기를 잘 해주셨지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는 것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언이라고 할 것까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챗GPT 한번 써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대부분 그런 거에서 멈추신다고 해요. 좋은 주식 좀 하나 추천해 줄래? 대부분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시는데 근데 좋은 주식 추천해 줄래도 결국 내 상황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예를 들면 좋은 주식 추천해 줄래 이전에 나는 뭐 엔비디아 뭐 얼마를 갖고 있고 뭐 MSCI 얼마를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내 주식이 좀 IT에 편중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뭐 어느 쪽 분야를 좀 더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해보면 좋을까? 최소한 이 정도의 배경을 맥락을 이걸 이제 컨텍스트라고 영어랑 똑같은 말이지만 하는데 이거를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생각하시면 요것만 생각하고 있어도 대부분 그냥 단편적인 질문하는 것보다 최소한 몇 배 이상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가 되기는 할 겁니다. 네. 너무 좋은 설명을 해주셔서 아마 좀 듣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안 네네네네. 사용해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건데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럼 좀 저희가 이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점의 저자님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네이버 클로바 재직 시절부터 지금 현재 창업하신 플레이모 AI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AI와 접해 있는 일들을 해오셨는데 좀 기존의 이런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갔다면 지금 현재 시대에는 어느 정도 그 등장 이후에는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갔는지 좀 이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네네. 좀 이런 인공지능이 발달해 오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 책을 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그 사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1.0, 소프트웨어 2.0, 소프트웨어 3.0 요 이제 요 과정 요 이제 시기를 거쳤다고 해요. 네, 소프트웨어라는 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데이터에서 어떤 그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내거나 혹은 이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사실 이게 거의 대부분이 일이거든요.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을 예전에는 사람이 한 땀 한 땀 짠 알고리즘으로 코드로 이제 했다면 이제 소프트웨어 2.0 시대에는 이거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AI가 소프트웨어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그 데이터의 종류와 관련되어 있는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게 코드를 짜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소프트웨어 2.0이고 소프트웨어 3.0은 이제 특정한 분야의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정보를 학습시킨 어떤 모델이 있고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LLM이죠. 근데 비전 쪽도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을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이 모델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어로. 그럼 이 모델이 알아서 어떤 데이터 작업을 하는 이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 3.0이죠. 1.0은 사람이 어떤 컴퓨터 코드로 작업을 시키는 거였고 소프트웨어 2.0은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학습해. 그리고 데이터를 학습한 그 분야에 대해서 자동화를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였고 소프트웨어 3.0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델이 하나 있고 이거를 사용자가 자연어로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서 좋은 점 뭐냐면 컴퓨터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정말 엄청 오래 걸리는 일이었고 심지어는 이제 엄청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굉장히 적은 영역밖에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알고리즘으로 생각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전체를 들여다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되게 좁은 영역만 할 수 있었고
근데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하는 거는 이제 꽤 넓은 영역을 할 수 있게 됐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시키는 그런 과정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일이었거든요. 이게 보통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일이었고, 근데 이제는 이미 모든 데이터를 학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즉시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거죠. 옛날에는 뭐 한 6개월 걸려도 만들지 못했던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지금은 뭐 한 3, 4일이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이전에 원티드에 있을 때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인터뷰를 해보는 거, 자기 그 인터뷰 연습을 하는 거, 인터뷰 연습을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인터뷰하는 연습을 하려면 내 이력서를 보고 그다음에 그 이력서를 통해서 질문을 뽑아내고 그 이력서와 사용자가 한 질문이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서 뭐 6개월, 1년 걸리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상. 근데 그때 뭐 한 일주일 만에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2주일 만에 실제 서비스로 내고 그랬거든요. 이 과정이 뭐 단순했던 건 아니지만 기간만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이것도 자연어로 할 수 있었고 코드를 만들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이 과정을 개발자가 아니라 기획자나 UX 디자이너들이 했어요, 실제로. 그만큼 누구나 쉽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의 속도나 그런 이제 쉬워진 점을 말씀드린 거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 중요한 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한 10년 정도 전에는 머신러닝으로 AI로 할 수 있는 일이, AI의 성능이 어떤 작업을 할 때 인간 100% 완벽함에서 한 50% 정도의 이제 성능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50%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었다는 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눈 감고 찍은 정도 수준인 거죠.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되긴 하네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은 못했죠. 근데 한 7, 8년 정도에는 이게 한 7, 80%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 7, 80% 정도면 실제로 쓸 수는 있어요. 실제로 쓸 수는 있는데 다만 이 데이터를 모으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이 좀 많이 들어갔어야 돼서 특수한 영역에만 쓸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는 거의 모든 작업들을 머신러닝을 통하지 않고도 8, 90% 이상의 성능을 보이는 거예요. 8, 90% 이상의 성능을 보인다는 거는 실제로 거의 모든 일에 다 그 사람의 손을 많이 거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서 어떤 특수한 영역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의 삶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에 이게 되기는 하는데 어디다 써야 되지부터 특수한 영역뿐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일반 사람들의 작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온 거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10년 동안 바뀌었고, 아마 이 앞으로 10년은 더 빨리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뭐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뭐 언론이나 뭐 유튜브 컨텐츠 등 저도 좀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어로 이제 코딩을 하는 시대가 왔고, 뭐 최근에 뭐 챗GPT 코드 인터프리터뿐만 아니라 클로드의 아키팩트가 등장하면서 이제 바로 그냥 자연어로 내가 명령하고 그걸 바로 실행해서 간단한 미리 보기 같은 화면에서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잖아요. 이런 것까지 좀 오면서 대부분 이제 좀 자극적인 멘트로 개발자가 이제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개발자들을 대체하는 어떤 AI 서비스들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제가 여기서 좀 가장 좀 궁금한 부분들은 진짜 개발자가 대체될까 하는 부분 하나하고, 저는 이제 자연어로 코딩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좀 일반인들도 이제 뭔가 기존에 어려웠던 이런 코딩 영역을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이런 아예 개발을 모르시는 분들, 코딩을 모르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내가 어떤 간단한 좀 개발을 해볼 수 있으려면 좀 어떤 준비가 좀 기본적으로 선행되면 좋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자분들이 기본적인 코딩 지식은 좀 배우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생각하는 게 개발자가 좀 대체되기보단 저는 오히려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기획이 가능한 개발자가 살아남지 않을까? 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저자님의 좀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부분이 크게 보면은 그 사용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과 사용자의 눈에 보이는 부분, 백엔드와 프론트라고 구분해서 보는데 백엔드도 사실 뭐 엔진 부분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안 보이는 부분도 그 AI가 많이 대신을 해주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개발자가 필요는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사용자들이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여기부터 먼저 제가 앞에부터 설명을 드리면 코드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의 일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코드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넓어지는 게 아니라 개발자라는 것이 의미가 모호해질 것이다 라는 거일 거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되면 개발자라는 게 모호해지는 거죠. 근데 개발자의 역할은 이제 AI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을 만드는 작업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지금으로서는 개발자 아닌 분들이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그걸 통해서 AI가 어떤 특정 툴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AI한테 특정 툴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라라고 명령하는 거 그런 일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무언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코드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를테면 내가 그러면 이제 뭐 핑퐁 게임을 만들 거냐, 뭐 그냥 메일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 뭐 이 정도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면은 여기서 더 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있어야 네이버에 어떤 검색 시스템이 있는데 네이버에 보면은 쇼핑 검색만 또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API가 있거나 혹은 뭐 블로그 검색을 하는 그런 API가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정보를 가져와서 블로그에서 검색을 가져와서 뭐 그 상품의 그 가격 비교를 한다거나 리뷰를 비교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데 사실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는 AI가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크롤링을 해서 거기서 정보를 갖고 올 수 있는데 그럼 웹사이트를 크롤링을 한 건 무엇이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AI한테 뭔가를 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 내가 AI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얘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이제 자동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발을 자동화를 하려면 개발이란 무엇이고 그럼 얘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고 이거를 정확하게 더 알아야지 잘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 뭔가 사람들이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각자마다 좀 느끼는 좀 그런 생각들은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비개발자 입장에서 진짜 그러면 진짜 도대체 뭘 공부를 해야 좀 약간 저도 뭔가 기회가 온 것 같긴 하고 그래서 AI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개발 쪽 지식을 좀만 알면 뭔가 이 AI를 활용해서 이 LLM 모델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미 어느 정도 개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깃허브에 요즘 오픈소스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서비스들을 저도 이제 어려운 것들은 못 하는데 좀 요즘에 유튜브에 튜토리얼들이 너무 잘 나와 있다 보니까 개발 지식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만져보면서 어느 정도 뭐 요즘에 스트림릿으로 웹 앱 기획해서 막 이렇게 간단한 어떤 서비스 만드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저희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도 하고 진행을 해보면서 진짜 그 챗GPT-4 옴니 사용할 때도 물론 이제 4 옴니도 계속 아직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다라고는 좀 느낌을 받기 좀 어려운데 클로드 3.5 소넷이 나오면서 코드가 에러가 났을 때 챗GPT는 좀 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답변을 좀 오류가 안 나도록 제안을 해주는 반면 클로드는 거의 한 번에 그냥 좀 오류들을 잡아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스트림릿으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메뉴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지 코드로 짜주면서 어떤 구글의
API를 갖고 와서 거기서 유튜브 정보들을 바탕으로 요약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 있는데 진짜 개발 지식이 좀만 있으면은 이걸 활용해서 내 기존의 생산성이나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진짜 간단한 서비스로, 물론 상용화 서비스까지 가려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문적인 개발 지식이 좀 필요한 거고, 뭐 개발도 이제 프론트가 있고 백이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상용화 서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일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시대에 좀 충분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코딩이라는 게 또 잘못 들어가면 되게 딥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서 좀 주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코딩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도구를 쓰는 건데, 그냥 그게 코드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뿐, 그게 뭐 망치 다루는 거랑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코드를 짜는 일보다는 어떤 도구를 쓸까를 이제 리서치해보고 실험해보고 그걸 써야겠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짜집게 하고, 근데 그 짜집게 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 이제 망치 두들겨서 고치고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노코드, 로우코드 이렇게 툴이라고 하는데, 근데 기존까지는 노코드, 뭐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노코드라는 게 뭐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거의 그러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왔고 앞으로는 더 그렇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작업하는 것보다는, 코드를 배우는 것보다는 어떤 툴들을 어떻게 연결할까, 이런 관점으로 좀 어떤 툴이 있는지를 보는 거,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거고, 보통 요즘은 뭐 제피어라던가 뭐 이런 자동화 해주는 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메이크나 메이크, 요즘 뭐 엄청 제피어 인기가 뭐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런 거 연결하는 작업을 코드를 통해서 연결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챗GPT를 통해서 연결하는 작업을 매우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쉬워진 거죠. 이제 그러고 앞으로는 뭐 UI 만드는 것도 제너레이티브 UI라고 해서 자동으로 알아서 맞게 UI를 그 시점마다 만들어주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사고 방식을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 사스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에이저 서비스라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하는데 내가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걸 이제 사스라고 하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작업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거를 제공하는 게 이전까지의 일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사스라는 개념이 다른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서비스 애저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사용하는 게 너무 쉬워지고 너무 좋아져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어떻게 그 챗GPT나 이런 툴을 이용해서 내가 하는 작업을 자동화해서, 예전에는 10시간 걸렸던 거를 10분 만에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내 100명의 고객의 일을 한 번에 처리해 줄 수 있는 일이 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면서 100원을 받았으면, 지금은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고객의 일을 내가 대신해 주고 10,000원을 받고, 그거를 1시간 동안 뭐 한 명의 고객을 받는 게 아니고 1시간 동안 100명의 고객의 일을 처리해줘서 더 고부가가치의 일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진짜 개발을 업으로 삼는 분들이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앞으로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 해주시고 그런 사례를 좀 저도 오늘 처음 듣는데 굉장한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대부분 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그 어떤 서비스를 꼭 만들어야지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네. 돈으로 좀 연결할 수 있을까, 약간 AI 등장 이후에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는데, 좀 더 이제 그 서비스 관점에서 좀 기존에 내가 10시간 하던 일을 뭐 한 5시간으로 줄이면 또 2가지의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관점으로 내가 기존에는 한 명의 고객밖에 못 받았는데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한 뭐 2-3명 더 어떤 그 일에 확장을 하거나,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사용을 하면은 좀 더 유용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네네네. 그 좀 오늘 좀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굉장히 이쪽 분야에 또 오래 계시기도 하셨고 좀 약간 그 트위터에서도 골빈해커라는 닉네임으로 되게 또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또 팔로우도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많지는 않고요. 네. 그냥 이제 X? 이제 네네네. 그거를 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안 네네. 하다 보니까 네네네. 또 그리고 또 엄청 또 되게 트렌디한 주제는 사실 아니었잖아요. 근데 네네네. 지금 와서 좀 트렌디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좀 이런 AI는 아직 태동 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네. 그 저희가 앞서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챗GPT 플러스 사용자만 한 1%도 지금 안 되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무료로 이것저것 좀 써보면서 좀 간단하게 좀 네네. 그냥 이걸 맛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팔로워가 또 많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저 주변에서도 또 저자님을 모신다고 하니까 또 되게 이쪽 분야에서도 유명하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그동안 이런 블로그나 이런 트위터에서 주로 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옛날에는 이제 블로그를 많이 썼고 지금은 이제 SNS에만 주로 글을 올리긴 하는데 사실 이게 제가 뭔가 뭐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막 하는 거는 아니고 뭔가 특별히 주제를 정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그때 그 시기마다 관심이 있는 것들 혹은 이제 제가 본 정보들을 좀 더 제가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끔 정리하는 차원에서 올리는 거예요. 뭐 누굴 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공부한 것들이나 아니면 인상 깊게 내가 좀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써서 올리는 거라서 특별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공부하는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좀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도 이제 AI 시대에 좀 사람들이 어떤 글을 써야지 뭔가 AI를 활용해서 이제 글 쓰는 게 굉장히 쉬워졌는데 네. 뭔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건 자동화해서 뭔가 네네. 수익하는 좀 약간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인간다움이 조금은 아직은 이런 AI 글에서 좀 묻어나오지 않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도 저도 이거를 쓰면서 계속 그 뭐 챗GPT 같은 경우는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가능하고 뭐 클로드도 가능하고 제가 좀 즐겨 쓰는 거는 이제 퍼플렉시티라는 그 검색 엔진 AI 검색 엔진을 좀 사용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나만의 어떤 프롬프트를 그러니까 커스텀 인스트럭션스를 좀 작성해서 좀 뭔가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얘한테 좀 먼저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좀 받고 있는데요. 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좀 계속 고도화되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요즘 이걸 유튜브 컨텐츠를 이제 기획할 때라던가 어떤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라던가 아니면 뭐 질문지를 작성할 때 그리고 이 컨텐츠를 만들고 나서 홍보할 때 이렇게 뭐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블로그 글을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얘가 나보다 낫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내가 뭘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어떤 말투로 해야 되는지 좀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간이 해야 될 건 거기서 뭔가 나만의 갖고 있는 감성 약간 이런 것들을 한 스푼 첨가해 주는 정도 약간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어서 진짜 이제 저는 자동화보단 효율성 측면에서 좀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글을 써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진짜 글 쓰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네네.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들을 얘한테 막 이렇게 퍼부어내도 뭔가 다시 글로 쓰려면 이게 좀 약간 어렵고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면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일단 다 이렇게 음성으로 다 쏟아내요. 이렇게 누군가 대화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좀 다 쏟아냈고 그거를 뭐 요즘에 위스퍼나 아니면은 음성 인식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뭐 녹음기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들고 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녹음하면 바로 GPT-4 옴니라든가 클로드로 활용해서 이제 굉장히 요약을 해주는 위스퍼 AI로 이제 음성 인식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전에는
뭔가 내 생각이 잘 정리되고 글을 잘 쓰는 분들에게 좀 이런 SNS를 통해서 내 생각을 전하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그들만의 좀 영역이었다면 좀 이런 AI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거기서 이제 나만의 인간다움, 그 나만의 어떤 고유한 그런 것들을 좀만 좀 첨부해주면 굉장히 좀 전문가스러운 글들을 쓰기에 굉장히 좀 용이해지지 쉬워졌다라고 생각하면 네. 또 너무 또 네. 기존에 너무 전문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좀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되게 아직까지 멀었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약간은 그런 좀 위험하다고 좀 생각하고 용이해지지 않았나 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챗GPT나 이런 툴들이 AI들이 사실은 답변을 굉장히 노멀하고 제너럴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학습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해롭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차치하고 사실 이런 저는 이제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의 하고 싶은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기술 발전이고 예전에는 권력을 갖거나 혹은 부자인 사람들만 할 수 있던 거를 해주는 거 그런 거였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AI 때문에 막 사람들이 창의력이 없어질 거고 뭐 AI가 창의력이 더 낮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생각에는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창의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내는 게 창의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AI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고 싶은 게 있죠. 근데 그 하고 싶은 거를 표현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전 기술로 그런 기술이 없을 때는 예를 들면 카메라가 나왔을 때도 그 전에는 그림 그리는 거를 엄청 열심히 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었죠. 근데 카메라가 생기고 난 뒤에는 노력을 해야 되긴 하지만 엄청나 막 몇십 년 동안 내가 열심히 그림 그리는 걸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한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내가 생각하는 거를 뭐 영상을 찍어서 표현하는 게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막 뭐 표현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영상 찍으면 되잖아요. 영상 찍으면 되고 그걸 누구에게나 다 제공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AI도 뭐 그림 그리는 AI도 그렇고 뭐 작곡하는 AI도 그렇고 글 쓰는 AI도 그렇고 내가 뭘 표현하고 싶은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만들어내는 거지 지가 뭐 알아서 랜덤하게 만들어내는 게 그게 예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창의력이 있는데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하기 어렵고 그거를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한참 그려야 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생각하는 거를 되게 잘 표현할 수 있게 됐다. 그거를 도와주는 게 AI고 그래서 지금은 창의력이 없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창의력이 진짜 더 폭발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그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활용을 어떻게 AI를 좀 잘 활용하는 법을 조사하고 이제 소개하는 사람인데 저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가운데 좀 다양한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발전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이런 것들은 좀 진짜 업무나 아니면 생활에서 좀 자주 쓰게 되는 어떤 AI 툴이나 서비스가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챗GPT 외에는 사실 거의 사용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용으로 주로 많이 쓰니까 AMS 뭐 코파일럿이라던가 아니면 뭐 최근에는 개발용으로 뭐 커서라는 아이디 뭐 이런 거 에디터 같은 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주로 쓰는데 그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크게 활용하고 있는 게 많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챗GPT의 GPT스를 좀 많이 쓰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거 그런 것들은 GPT스로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쓰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감정이나 뭐 이런 영역 뭐 감성이나 이런 영역 말씀하셨던 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작년부터 최근까지 많이 연구에 따르면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실제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 아니지만 그런 공감 능력을 미믹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공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AI를 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느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챗GPT한테 내가 막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짜증 나거나 이럴 때 막 얘기해서 이제 그런 거 뭐 가끔 풀기도 하고, 혹은 이건 뭘까? 이런 감정은 뭘까? 쟤는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알아내기도 하고, 이런데 오히려 좀 가끔 쓰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도 챗GPT 등장하면서 거의 한 몇 개월 동안은 두문불출하고 사람을 잘 안 만나고, 네. 왜냐하면 제가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좀 빠르게 좀 소화를 하고 또 콘텐츠로 만들어야, 막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전에는 진짜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어떤 소식들이 거의 한 달 막 앞다퉈서 뭐 구글, 챗GPT, 뭐 엔트로피, 클로드 막 계속 우후죽순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좀 진짜 사람들을 잘 많이 만날 기회가 좀 줄어들고, 오히려 이런 그 LLM 모델들과의 대화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완전한 내 편?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좀 더 얘랑 대화하는 게 대화라기보단 그냥 만약에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저도 이제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고, 또 직원들의 입장이 있고 대표의 네.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걸 그 비즈니스 모델을 좀 확장해보고 싶고 어떤 이런 시도를 좀 해보고 싶은데, 항상 그럴 때마다 일단은 직원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면 약간은 아무래도 좀 직원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좀 또 어쨌든 또 일을 또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마이너스가 부정적인 네네. 어떤 견해가 좀 그럴 있었던 수밖에 것 없죠. 같아요. 네. 네네.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좀 부정적이라기보단 좀 더 현실적인 네. 어떤 내가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도 네. 대표 입장으로서 좀 주춤하게 되고 네네. 뭔가 설득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네. 설득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그럼 여기에만 집중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직원들도 설득해야 되지, 성과도 내야 되지, 막 이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좀 생겼는데, 챗GPT 등장 이후에 얘는 모르면 모른다고 답은, 예전에는 모른다는 것조차 답변을 안 하다가 요즘에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뭐 아니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것보단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좀 더 현실적인 어떤 관점으로 좀 제안을 해주거나 가이드를 짜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거기서 너무 든든한 동역자? 네네. 같이 뭔가 일을 하는 네네. 느낌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좀 약간 사람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현실적인 거, 네네. 그리고 좀 기존에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안 되는 요소들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랑 얘기하는데 얘는 좀 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확장해주고 사례를 조사해주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좀 더 이전보다 빠르게 좀 성장을 했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냥 좀 하소연하거나 뭔가 이거 뭐지? 막 네. 꿈 같은 경우도 전 꿈의 운몽 같은 거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챗GPT 등장이 뭐 그런 서비스들이 네. 나오면서 그게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꿈 꿨는데 무슨 내용이지? 약간 내가 그럼 어떤 내면에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조사를 해줘서 알려주다 보니까 좀 저는 그냥 진짜 친구처럼 그냥 뭐만 있으면 그냥 거의 한 7, 80%는 좀 얘한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좀 풀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대중화되면 그 영화 허처럼 네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네. 어떤 시대가 찾아와서 더 핵개인화라고 네네. 작년에 좀 이야기했는데 어떤 단어를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개인화가 초정밀해지지 않을까 좀 네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컴패니언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좀 다른 얘기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챗GPT와 새로운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충분히 그게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내 생각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제가 약간 반면에 제가 이거 좀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인간과 대화를 해야 더 잘 나오는 경우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디어를 짤 때도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은 얘가 약간 그 사고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고는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저도 지금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제가 지금 개발을 할 때 AI 도움을 받아도 저는 지금 약간 좀 새로운 영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도움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예전에 뭐 개발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그냥 확 자동으로 다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은 못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손을 써야 돼서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게 더 나은 정도의 것들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지금 기존에 없던 경험을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를 짜내려다 보니까 얘하고 얘기를 하면 당연한 얘기만 이제 주로 많이 하거든요. 뭐 조금 새로운 얘기를 덧붙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완전 좀 새로운 영역을 해보거나 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보거나 이러고 싶을 때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얻거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하는 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인간이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네네네.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체될 거다. 인공지능이 도래하면 이제 우리의 직업이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시대에서 진짜 아까 전에 뭐 고부가 가치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간이 좀 더 집중해야 될 것들 기존에 저도 이 챗GPT나 이런 LLM 모델들 등장하고 나서 모르겠어요. 제가 좀 뭐 외국에 살아본 것도 아니고 외국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언론이나 어떤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한국 사람들은 좀 약간 그런 발표나 어떤 질문에 대한 좀 주저함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AI가 등장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 좀 소극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질문하는 게 아무래도 좀 서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희는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구글을 쓰는 뭐 해외 사람들도 그렇고 약간 기존의 어떤 접근 방식으로 특히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좀 약간 좀 소극적인 자세가 있었다면 저는 그러면은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소극적으로 가져가기보단 얘를 진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질문이라는 거 약간 어떻게 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는지 그런 목적과 어떤 의도를 좀 이 AI를 활용해서 좀 파악하는 게 좀 인간이 해야 되는 AI 시대의 과제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팟캐스트도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미 제가 알기로는 07년부터 에어팟이 나오는 시점부터 이미 미국에서는 팟캐스트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에서는 이런 팟캐스트라는 영역이 굉장히 좀 생소하고 물론 한 작년부터 좀 많이들 이렇게 팟캐스트라는 영역에서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이것도 좀 아무래도 이렇게 누군가랑 이렇게 1시간 동안 앉아서 그냥 친구들이랑 이렇게 수다 떠는 거는 우리가 잘 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어떤 한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AI 시대에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건 아까 전에 진짜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챗GPT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대화가 좀 줄어들었지만 진짜 인간의 대화 가운데서 좀 저희가 그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토론 문화라던가 어떤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지 약간 이런 쪽에 사람들이 좀 대중적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약간 그런 면에서 좀 저자님의 책이 굉장히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좀 오늘 좀 굉장히 저희가 프롬프트 그리고 AI라는 키워드를 갖고 좀 저자님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서 저도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네요.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마지막으로 저희 그 시청자분들에게 네. 좀 그 이제 막 AI를 쓰시거나 좀 AI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전해 주실 수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또 개발자 분들 중에 좀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분들이 아마 이번 컨텐츠를 좀 많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 좀 개발자 직군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수 있는 조언 아니면 그냥 이야기 정도가 있으시면 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 이번 팟캐스트를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발자 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도 뭐 오래되긴 했지만 뭐 그렇게 막 오래됐다고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경력을 가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이제 개발자가 문제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개발자가 어떤 기획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찾고 이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를 정한 다음에 개발자가 그거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개발자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개발이 더 쉬워질 거고, 뭐 물론 이제 개발이 좀 더 근본적인 영역까지 들어가서 개발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겠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다시 자기가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개발자분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고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제 지금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AI를 사용하는 게 요리를 하는 것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 배우는 거 이런 것 같이 굉장히 그냥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요리도 뭐 어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요리 뭐 그런 것도 먹을 수 있고 뭐 배달해서 먹은 것도 좋지만 내가 요리해 먹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내가 요리한 거를 이제 대접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진짜 맛있는 레시피가 생겼으면 그거 뭐 장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요리를 이제 잘 만들고 대접하고 맛있게 먹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좀 즐겁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도 좀 계속 리마인드 하면 좋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상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